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어젯밤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바로 미국 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인데요. 이것 때문에 지금 금융시장이 초토화됐습니다. 자, 회복 조짐이 보이던 수도권 아파트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내용 정말로 중요합니다. 끝까지 시청을 추천합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은 필수입니다. 자, 미국에서 발표하는 3대 중요 경제 관련 지표가 있습니다. 먼저 ISM 서비스 PMI 지수, 미국 GDP의 77.7%를 차지하는 서비스업의 경기 전망을 알 수 있는 내용이죠. 두 번째, 고용보고서가 있습니다. 비농업 고용지수, 실업률, 시간당 평균 임금 등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비농업 고용지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시장에서 관심 있게 보고 있죠. 마지막으로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여기서 헤드라인 CPI와 근원 CPI를 나눠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3대 지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연준의 통화정책입니다. 자, 금리를 언제 낮출까? 어떤 속도로 낮출까? 결국에는 지표에 의해서 결정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지표가 나올 때마다 연준의 통화정책이 어떻게 바뀔 것이다. 시장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이런 예상이 미국 국채금리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특히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요, 국제금융시장의 차익금리 산정 기준으로도 되죠. 또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줍니다. 부동산 시장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금리가 있다 말씀드렸어요. 먼저 AAA 등급 금융채 1년물 금리, 은행채 금리인데요. 얘는 변동형 대출 상품 금리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전세 수요에도 영향을 밀접하게 줘요. 요즘은 변동형으로 주택담보대출 받는 사람은 많이 없잖아요. 또 하나, 얘가 중요한 게 이 금융채 AAA 등급 1년물 금리는요, 예금 금리를 선행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금 금리 변화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의 투자 수요 유입도 결정이 돼요. 현재 이제 예금 금리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5대 은행 기준 3.55%까지 낮아진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금융채 AAA 등급 5년물 금리가 있습니다. 얘는 5년 고정금리 대출 상품에 영향을 주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 상품이 메인이에요. 주택담보대출의 메인을 차지합니다. 얘는 매매 수요와 연관이 있어요. 자, 제 경험상 이 AAA 등급 1년물 금리는요, 기준금리가 70%, 미국 금리가 한 30% 영향을 받고요. 금융채 AAA 등급 5년물 금리는 기준금리가 50%, 미국 금리 50% 각각 영향을 받는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금리가 급등한다면 한국 아파트 매매 전세 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작년 8월부터 10월까지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게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이제 그래프인데요. 작년 8월부터 10월까지 금리가 쭉 치고 올라가서 5%까지 올라갔었죠. 이때 대한민국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가 4.5%까지 갔습니다. 그 전에 3.7에서 무려 0.8%포인트나 뛴 겁니다. 그러면서 아파트 매매 수요가 뚝 떨어졌죠. 그 이후에 11월부터 경제지표가 다르게 발표되면서 금리는 다시 하락했고요. 거래량도 회복 중인 게 현재까지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2월 들어서 1월 미국 경제지표가 나왔습니다. 좀 간략하게 요약드리면 ISM 비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서비스업 지수가요, 2월 5일날 발표됐는데 53.4가 나왔습니다. 예측치 52, 이전치 50.5보다 한참 높은 수치가 나왔다는 거예요. 또한 고용보고서에 발표된 비농업 고용지수는 무려 35만 3천 명, 예측치의 2배 가까운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게 됩니다. 게다가 미국 평균 시간당 임금도 전월 대비 무려 0.6% 급등을 해버렸다는 거죠. 이 두 가지 경제지표만으로도 미국의 금리 조기 인하 기대감은 완전히 사그라져 버렸습니다. 자, 여기에 결정타를 날린 것이 바로 어젯밤 발표된 CPI입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전년 대비 3.1%가 나왔습니다. 이전치 3.4보다는 낮았지만요, 예측치 2.9%보다 높았어요. 특히 전월 대비는 0.3%로 시장 예측치 0.2보다 높았다는 거죠. 0.3이면 이게 연율로 환산하면 3.6%잖아요. 예상보다 물가가 덜 떨어지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근원 CPI입니다. 근원 CPI는 이제 식료품과 에너지를 품목을 제외한 거죠. 얘네들은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국제유가에 뭐 하루에도 수십 번씩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런 걸 제외하고 실제 물가 불안의 지속성을 보기 위해서는 근원 CPI를 봐야 되는데 3.9%가 나왔어요. 이전치 3.9가 똑같이 나왔습니다. 예측치 3.7%보다 높았어요. 자, 이게 통화정책 담당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물가 안정 목표제보다 한참 높은 수준의 근원 물가가 있는데 얘가 안 떨어지고 전월과 같은 수준으로 나타난다는 거, 게다가
전월 대비로는 0.4% 상승률을 기록했다는 거죠. 자, 미국 근원물가에서 문제가 된 것은 상품은 아니었습니다. 상품은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0.3%를 기록했어요. 중고차 가격이 마이너스 0.5%를 기록하면서 전체적인 상품 가격 하락을 주도를 했는데 문제는 서비스였습니다. 서비스가 전년 동월 대비 5.4% 상승한 것으로 나왔는데 이게 12월 대비 오히려 상승폭이 확대가 된 겁니다. 일반적으로 서비스는 임금 상승률과 연관이 크다고 알려져 있는데 아시다시피 아까 보여드린 미국 고용지표 보면 뜨겁단 말이에요. 고용이 뜨거운데 임금 상승률이 둔화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렇게 임금 상승률이 계속 올라가는 상황에서 서비스 물가가 낮아질 수 있을까? 그럼 통화정책, 굉장히 높은 수준의 통화정책이 장기간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까지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품목이 문제가 됐나 전월 대비를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제 주거비인데 주거비에서 임대료가 0.4% 상승해서 0.4% 상승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지금 집세 올라서 난리죠. 또한 자가 주거비라고 불리는 OER도요 0.4에서 0.6%로 오히려 상승폭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CPI에서 3분의 1을 차지하는 주거 서비스가 전체적으로 0.6% 상승을 하면서 근원물가 올리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주거비만 탓할 수 없었어요. 근데 주거비를 제외한 근원물가 슈퍼코어 인플레이션이라고 불리는 거는 전월에 0.34% 상승해서 이번에는 0.85% 상승으로 2022년 4월 이후에 최대폭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자,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호텔 숙박비가 0.1% 상승해서 2.4% 상승으로, 항공료가 0.9에서 1.4% 상승으로, 의료비 서비스가 0.5에서 0.7% 등으로 상승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당연히 사라진 조기 금리나 기대감,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요. 이번 3월 20일 날 있는 FOMC에서 금리나 기대감이 거의 70에서 80%였다가 지금은 3월도 아니고 5월 1일도 아니고 6월 달은 되어야 6월 12일은 되어야 금리 인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베팅이 지금 바뀌어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자 6월 달엔 금리를 낮출 수 있을까? 이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월가 전문가들은 상반기는 힘들고 하반기나 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점점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왜? 슈퍼코어 인플레이션 보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충격적인 물가 지표는 당연히 미국 국채금리를 움직였죠. 국채금리 당연히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자, 어젯밤 10시 반에 발표되는 미국 CPI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요 4.15에서요 4.3까지 껑충 치솟게 됩니다. 한 번의 조정도 없이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마감이 됐어요. 자, 당연히 한국 국채금리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오늘 무려 10bp 올라갔네요. 대부분의 물에서. 그래서 5년물 금리가요 이제 기준금리와 비슷한 수준인 3.49%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 금융시장 상황이 이렇게 불안하네. 한국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 먼저 요즘 가장 많이 활용하시는 카카오뱅크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요 3.61%부터 시작입니다. K뱅크 같은 경우는 3.44%예요. 생각보다 많이 낮네요. 그리고 이제 요즘 시중은행에서 좀 공격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요 5년물 금융채 유통수익률 기반으로 한 고정금리 상품이 최저금리가 3.695%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많이 낮죠. 실제 주택담보대출 금리만 보면요 2월에 발표된 1월 미국 경제지표 그리고 급등한 시장금리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변화가 이렇게 없나요? 지금 연휴 끝나고 나서 계속 금리 치솟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금융채 금리를요 7일에서 10년금일 평균으로 반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금리 변화가 좀 천천히 나타나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요 바로 은행 간의 금리 경쟁입니다. 지금 은행권에서는 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 대환 플랫폼 이슈가 굉장히 강해요. 이것을 막 고객이 왔다 갔다 많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 와중에서 만약에 고객이 빠져나가는 걸 뭘로 막아요? 금리로 막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환금리를 많이 낮추고 있는데 대환금리만 낮출 수 있어요? 신규 대출 금리도 낮춰야겠죠. 그러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은행 간의 경쟁에 의해서 많이 낮아지고 시장금리 상승에도 이게 좀 덜 반영하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1월 미국 경제지표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까요?
지금 이제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1월 달에 2023건으로 11월 달, 12월 달보다 좀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500건까지 등록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2월 아파트 거래량은 아직까지 데이터가 확인이 안 됐어요. 오늘까지도 이제 서울과 경기도 아파트가 거래량이 등록이 안 됐더라고요. 이건 나오면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분명히 거래량이 늘어나는 추세긴 했는데 이게 앞으로 이어질 것이냐? 이건 좀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합니다. 왜? 얘는 저 지표에 근거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솔직히 3월에 발표되는 2월달 경제 지표는 그 누구도 모르거든요. 야, 이거 앞으로 계속 물가 올라가고 고용은 뜨거운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물가 지표에서도 좀 다른 의견이 있긴 있어요. 왜? 1월달은 원래 요금 인상이 많다. 올해 1월 시작하면서 요금 딱 올리고 시작하지 않냐? 진짜는 2월부터 봐야 된다. 그리고 실제 2023년 상반기에도요, 이렇게 국채금리가 오르고 떨어지고 이슈는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언제 영향을 줬다? 한 10월 달 정도 되면서 중동 전쟁 이슈가 터지니까 미국 국채금리가 10%, 5%를 넘어가면서 그때서야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은 영향을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채권금리가 올라가는 건 맞는데 작년 10월 같은 상황이 다시 올 것이냐? 이것도 봐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다시 오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 그래서 시장을 너무 부정적으로 바라보시기보다는 좀 더 상황을 지켜보자 이렇게 보시는 게 어떨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자, 이번 고용지표 봤지? 물가지표 봤지? 이거 고금리의 장기화다. 이제 자산시장에 심판이 올 것이다. 아니다. 물가는 계속 떨어질 것이고 결국엔 늦어도 하반기부터는 금리가 낮아질 것이고 그에 따라서 자산 가격은 제 가치를 측정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알려주시면 저한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그리고 주변에 부동산에 관심 많으신 분들께 공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